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예전의 시댁 생각이 많이 나네요. 스스로 일한 만큼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라면 누군가에게 기생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한번 손절해 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여의고 백반집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둘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가게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마구 들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백반집에서의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식당을 많이 다녀가며 메뉴와 요리법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로 곤드레 돌솥밥을 개발하고 반찬 종류를 줄이면서 토속적이고 영양 가득한 메뉴들을 선보이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집밥 컨셉을 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하고 젊은 층에게는 다이어트에 좋은 건강한 맛으로 홍보를 하였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단체 예약 손님이 많아지고 특히 여성 고객층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30평 정도의 작은 가게는 항상 북새통을 이뤄왔으며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도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가게 매출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경영하실 때도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탄탄했지만 제가 변화를 모색하고 마케팅 홍보에 힘을 쓰더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니 손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아 제 자신도 기분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7년 이상이나 저의 업을 하면서 가게에는 잔잔한 정권이 들어서 앉았어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자가로 매입하면서 꿈이었던 집을 가지고 싶던 생각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옆에 비어있던 상가가 팔리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주인 아주머니가 치킨집이 들어온다며 어린 분이 사장이라고 하시더니 또래라 친해지라고 하셨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옆집에 오픈한 치킨집입니다. 오픈을 축하드리러 왔어요. 지어진 집 사장님이요. 요즘은 유성이라는 곳보다 더 젊으신 분이 사장이세요. 사백반집 사장이시고요. 잘 지내십시오.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분주해서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개업한다 하여 인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주방에서도 들렸습니다. 주여, 여기 좀 와봐라. 옆집 사장이 오셨어 라고 부르시더니 아버지가 보라고 하셔서 주방 일을 그만두고 나가셨어요. 여기는 저희 딸이랑 제가 함께 공동 사장입니다. 젊은 사장들끼리 인사하려고 서로 얼굴을 봤는데 놀라워하며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김경환 씨랑 임주용 씨는 어릴 적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던 동창이시군요. 아까 기억하고 있던 어떤 것인지 오랜만에 다시 볼 때 얼마나 반가운지 옆집에 배달 및 포장 전문 치킨집을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고 해요. 든든한 아군이 생긴 기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식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오지바사 백반 드세요. 며칠 뒤 치킨집이 개업하고 손님들이 많이 찾았어요. 오픈 바로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배달 보정 전문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구매했다고 해요. 다른 상가는 한산했지만 우리 백반집과 치킨집은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하루에도 간만에 장사를 끝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친구가 남은 치킨을 들고 와서 맥주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주연아, 또 남자친구 있어서 맨날 집에만 왔다 갔다 하니까 넌 여자친구 있어? 주연아가 대답했습니다. 나 사실 어릴 때부터 너를 좋아했는데 몰랐었어. 해 진짜 몰랐어. 이에 상대방이 그랬구나. 또 나 어떻게 생각해? 라고 반문했다. 주연은 친구로만 생각했다며 답했고 그에게 남자로 생각해보라는 건 어때냐고 물었다. 생각지도 못한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씁니다. 그날의 고백을 계기로 얼마 후에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답니다. 두 분 다음에서 오는 고민거리가 있어서 관심사가 비슷해서 말이 통하니까 빨리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두 분이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붙어 있어서
주위 사람들도 연애 사실을 알게 되고 양가 어른들도 결혼을 허락한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던 시기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피곤해 하셨어요. 아버지는 60대를 앞둔 연세라 예전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게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점심때만 함께 일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직원 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새벽장을 보고 와서 가게를 5분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늦지막이인데 가게나 옷 종류와 관계없이 몸에 든든히 가졌던 부지런함 덕분에 소용이 없었어요. 아빠, 창고에서 물품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알겠어요. 지난주에 구매했던 것 위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저는 주방을 책임지는 이모님들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영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죠. 2시간 정도를 정신없이 보낸 후에야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못 봤어요. 사장님, 갑자기 창고 가신다고 하시며 일을 주셨는데 그 후로 보이지 않아서 가게 뒤편에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가보니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아파하셨어요. 이 상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아, 신속하게 일어나 봅시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큰 소리로 울부짖자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급하게 119를 호출해 구급차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처음 맞이했기 때문에 어떤 정신으로 의료진들과 대화를 나누고 일 처리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사방에 응급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을 때 그중에 우리 아버지가 누워있다는 사실이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의 소귀한 모습이 눈에 선해요. 지금 환자분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 뒤에 계속해서 안내에 따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대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형편에 누워 계시는데 의사는 몇 차례 왔다가 가고 검사를 받는 걸 기다려도 차례가 오지 않았어요. 차츰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오고 CT 검사와 MRI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이나 의료진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또렷하게 정신을 차릴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반나절이 걸린 검사가 끝날 때 말씀을 하실 정도로 회복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와주었고 멍한 상태인 저희를 집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날 밤 기절할 때 세면 바닥에 넘어져서 팔과 다리 곳곳에 멍이 든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를 듣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아버지께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머리 오른쪽 부위에 탁구공 크기의 종양이 있다고 합니다. 악성인지 양성인지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두개골을 열어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악성 뇌종양이어서 뇌 일부를 절개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제거는 어려워서 남은 종양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고 수술 후 유증으로 말이 지체되고 몸이 힘이 없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예전처럼 더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집에서 휴식 중이십니다. 주연아, 아빠. 소원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드릴게요. 말씀해주세요. 아직 걸을 힘이 있는 동안 아버지께 들고 싶은 게 있어 건강조련을 할 것이고 결혼을 조기로 앞당겨 볼까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건강이 좀 나빠서 일시적으로 미루었거든요.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장부와 상의를 거쳐 양가 상견례를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예비장모님과 예비장 동생은 화려하면서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조용하고 평범한 남자친구가 다름을 알리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것을 모를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결혼하면 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 신부와 저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또한 새 집에 원래 있던 물건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따로 사기로 결정했고 예물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정확히 관련된 제품이 있어서 그대로 선택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은 패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다 그렇지. 관심 없는 너가 특이한 거야? 예물로 상가방이랑 옷도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였고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들을 구입했더니 정말 좋았어. 그런 것이 좋나 싶다. 남녀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너와 나랑 불 좋아하는 것이 다른 건가? 우리 엄마랑 동생은 원래 그래?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와 전주에서 서울로 갔어요.
같이 갔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께서는 결혼할 때 주려고 사신 아파트였어요. 이 집을 살 생각에 열심히 일하시더니 고마웠어요. 아빠는 항상 일만 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매번 주시는 나무도 아니었는데 아빠께서 나무를 닫으면 남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게요. 아빠는 제 딸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역세권에 위치한 좋은 곳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구입해서 시집갈 때 주려던 거였는데 10년 넘게 지나니 주변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집값이 상승했다고 해요. 결국 돈 말고도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 정말 감사했어요. 일평생 자식과 가게만 바라보며 살다가 투병하는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성을 뻗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고 무사히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떠나 돌아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것을 처음 봤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은 날들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악성 뇌종양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치고 치료를 받아도 재발이 우려되며 그 후의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드리려고 책상 앞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어요. 쇼크에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데 남편이 저를 보고 뛰어와서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진행했고 부고를 알리는 친척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아버지의 친구들이나 동네 분들이 오셨어요. 제 남편이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도 함께 와줘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아버지가 결혼을 재촉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아버지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한동안 기력이 없었고 삶의 의욕도 없어서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힘든 상황에도 가게를 운영해야 했고 직원들의 배려로 버틸 수 있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데 49세가 되고 나니 아버지의 부재가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날은 뉴스에서 조류독감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되어서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전국적으로 조류 전염병이 퍼져 양계업계나 관련 사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신랑이 운영하는 치킨집도 이에 예외가 아니었죠. 사람 간 전염도 우려되면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그때부터 극단적인 상황까지 지속적인 적자로 힘들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버티는 중이었던 알리의 남편은 자기 가게를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가게를 시작할 때 대출을 받은 것도 있으니 이런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새로 작성하실 내용을 번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익이 얼마였는지, 얼마 정도였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경영하는 것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이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계약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둘이 무언가 부탁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얼굴이 매우 어둡게 보일 정도로 슬픈 이유를 물었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용돈을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백반집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더군요. 자기야, 나는 더 이상 종업원이 될 수 없어. 자네가 우리 엄마와 동생에게 용돈을 주는 건 어떻겠니? 나는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남편이 말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고 남편은 차 대이부와 보험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기본 생활비가 남편의 월급이 빠듯하다고 느껴졌어요. 이제 저에게는 이 사람들이 가족이고 여인은 사람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용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용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생전 연락도 없더니 돈과 관련된 일은 남편보다 저를 먼저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시누이가 전화를 했어요. 오니 할 말이 있는데 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이번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이번 달 용돈이 다 오르기 전에는 안 되나요?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다 보니 버릇이 되는 것 같아서 가게에 나와 일손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첫 억을 받는 수업이 있어서 시간 날 때만 가도 괜찮죠? 알았어요. 수 없을 때와 여신 외에는 가끔 가게를 나와서 두세 시간씩 홀서빙이나 개선 업무를 도왔어요.
그러고는 요즘 시급 2만 원도 안 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시급을 최소 2만 원으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과 차별을 두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는데 자신은 저와 하나뿐인 동생이라고 지껏지껏하다 결국 허락해주게 되었어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시급이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일하러 오는 게 알려져 있었지만 아직 사회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라서 모랄이 좀 걸렸어요. 처음에 백반집을 같이 했을 때는 남편이 가게 운영에 함께 참여했었는데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니까요. 이제는 직원을 뽑아야 한다고 손님이 많을 때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장이 아니라 직원으로서 작업을 한다면 한 명의 직원만 기간적으로 고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편에게는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월급을 주었지만 일이 너무 바쁘고 어려울 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제 친구들로부터 전기자동차 관련 주식이 매우 유망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게임을 하기보다는 그쪽으로 투자를 고려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어떤 투자를 해야 잘하는지 모르겠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 들지 말고 가게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매일 먹고 살 수 있는 걸까요? 지루한 일로 우리가 먹여 살리고 있어? 여보,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해야지. 유세야, 왜 그리 가게에 점점 안 나와? 맨날 똑같은 메뉴로 이 일 여부는 지겹지도 않아? 어떻게 10년을 일할 수 있을까? 남편은 변덕이 많고 실증을 빨리 내는 성격인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점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러던 중 결혼 생활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났어. 왠지 휴일에 어머니가 집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한 거야. 남편은 쉬는 날이니까 친구들과 낚시를 갔기 때문에 혼자 있었어. 결혼을 한 후에도 왕래가 많지 않던 시어머니가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 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가게 일이 바빠서 자주 찾아보지 못해 미안해요. 일이 바빠서 그렇지 뭐, 전화는 가끔 주고받자. 식사는 하셨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식사나 차는 됐고, 우리 얘기 좀 나눠보자. 다 말씀해주세요, 어머니. 이번에 선미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아가씨가 결혼인가요? 올해 사과 따는 그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예요. 그래요. 이번에 남자친구가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두 가족이 합의해서 결혼시키기로 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아가씨는 이번에 대학원 졸업했대요. 다니까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새해니까 보잘것없는 속담 말고는 하지 말아야겠어요. 저는 집에 신주를 보러 갔다가 시누이와 그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올해 안에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회사 안에서 인기가 높아져서 다른 여자들이 낚아채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선미가 결혼할 때 집을 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4GB 오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결혼 선물로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 경원이가 말하길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시세도 많이 올랐다고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것이라도 유언 같은 건데 어떻게 월세나 전세를 받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 아파트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당신도 집과 가게를 가지고 그렇게 잘 되는데 결혼을 하는데 당신도 뭔가 해야 할 텐데 가족끼리 그것도 못 해주니까 말이 안 나왔어요. 어머니 얘기를 듣다 보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아가 대기업 다니고 예물 좀 가져온다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그냥 가만히 두니 혼수나 예물 같은 걸 꾸미게 할 건 없이 아버지가 깔끔하게 가정을 꾸린 것 같아요. 제가 아가씨와 결혼할 때 다른 것으로도 준비할게요. 아파트는 안 돼요. 어머니는 조금만 타이트하게 딱 걸려 우리가 할 일을 명확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여 가족끼리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해야지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가게밖에 모른다고 믿으며 사람들이 있을수록 베풀고 살아야 한다.
죄송해요. 그건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반대하자 시어머니는 화가 났는지 인사도 받지 않고 가버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어떻게 벌어서 저를 위해 사주신 아파트 이대를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저녁 외출했던 남편이 돌아오고 제가 나자 물었어요. 여보, 당신이 어머니한테 나서 우리를 아버지 퇴신 사실을 얘기했어요. 정말 슬퍼서요. 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상속받았다고 했어요. 군대, 구유 등을 받았다고도 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오셔서 당신 동생이 결혼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를 줄 것이라고 했어요. 선미가 결혼 확정될 때 진짜 빨리 보내시라고 심정어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슨 동네 사람 결혼하듯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동생의 결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내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9시쯤 상대방이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가정에 돈을 집중해 가야겠죠. 하지만 왜 그게 내 아파트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집에 능력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잖아. 하나뿐인 동생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겠니? 그 아파트는 사람이 안 사는 거라 비어 있어. 예비 신랑이 서울에 있는 회사가 잘 되는구나. 그 집은 어떤 집인데 그런 얘기를 쉽게 하니? 둘이 함께 살기 싫으면 그냥 놔두면 썩어버린다고 말해.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싶었다니까. 내가 받은 월급에서 생활비도 한 푼도 안 주고 자기가 어머니라 여동생 용돈도 난 저만큼 줄 테니 이제는 동생 결혼 선물로 우리 아버지 유산까지 넘겼어. 결혼 생활 자체에 회의감이 들더군. 그 뒤로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세 사람의 합동 압박이 시작됐어. 신지아는 신호의 어머니이신 둘이 가게까지 찾아왔습니다. 얘기 좀 하자 하면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게 오픈 준비를 해서 바빠요. 하실 말씀을 빨리 해주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알고 있었기에 빨리 마무리하고 일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아니, 너는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돈 좀 있다고 너희는 패는 게 아니니? 그리고 한 달 가까이 50호 결혼 자금 문제로 싸움을 했었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저도 한 개씩 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잠깐 알아보다가 답을 제공하고 도시로 나가 결혼설들을 가져올 것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장 집으로 가서 아빠들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신지아의 남편은 중재를 하려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며 뒷짐질러 결국 자기 동생 결혼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에요. 까칠하는 뒷장이 매번 찾아오셔서 불편한데 이렇게 하시는 건 제게 불편해요. 빚쟁이에게 너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언니 빚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나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시어머니 쉬는 남편까지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저만 보고 있으니 정말 더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우리 경환이 어디서 빠진 인물도 아니고 똑똑해서 치킨집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너희 가게에서 손님을 다 빼가니까 가게가 적게 들고요. 조류 독감이 문제였는데 왜 우리 가게 탓을 하세요? 너 가게를 하면서 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찬란하게 거절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의미가 없는 내가 좋으면 결혼을 승인한 줄 아냐고 돈벌이가 괜찮다고 해서 참석하게 보냈는데 나와 나의 신랑이 위독하게 소비하다가 그것을 몰라 살아왔다 춥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어머니가 없다면 그럼 부모님이 모두 없는 거죠. 어머니가 어디서 왔다는 말인가요? 남편이 없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이 같다고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의도치 않은 싸움을 하고 가게에서 소리 지르며 말다툼을 해서 직원들도 모두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주방 아주머니들도 시어머니가 지나치다고 말하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시집살이야, 아니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결혼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잘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결혼으로 인해 평소 시어머니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신이 치킨집을 정리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야?
법조 유기는 무슨 말인가요?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가게에 다녀가셨는데 당신이 치킨집 문을 열어두었던 것은 우리 가게가 손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신 거예요. 엄마가 다시 와서 이야기할까봐 걱정돼. 아니면 이 문제는 실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우리는 계란 사업에 시기상조한 이유로 조류독감에 갇혀 자금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았던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많이 끝까지 가진 않았기 때문에 돈이 훔쳐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레스토랑은 아버지가 20년 가까이 운영해 온 가게인데 남편의 치킨집은 1년도 안 된 가게였는데 손님들을 친밀하게 생각했다고요. 열 길의 물속은 알지만 한 길의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더니 정말로 맞았어요. 엄마는 우리 아내에게 너무 자주 찾아와 아파트에 가지 말라고 했더니 오히려 역효과였어요. 내가 기회를 노려서 서서히 달래보겠어? 아니면 아파트 13호를 찾아보고 집 드러내야 한다는데 그런 생각에 이르렀어요. 들어서 살아가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죠. 그냥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마음이 모진 사람이 아니니까. 아침부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왠지 일어나서 확인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어머니랑 통화 중이셨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어요. 범죄의 소지도 없고 아파트를 신에게 넘기기로 하는 건 아닐 것이에요. 이제는 하다가 막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상 혼자서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유지하다가 오후에 신호를 보내려고 했어요. 아가씨,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무슨 일인가요? 이상아가 말할 거면 그냥 갈게요. 그럼 가세요. 안 듣고 싶으면 말하세요. 이야기는 4명이 함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신호는 아파트를 제공할 수 없지만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신호가 2월 월세로 다른 부분은 모두 무료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니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축한 자금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시력이 남은 아파트를 공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2개월까지 정해진 날짜로 알려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집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한 발 물러설 때 그들도 한 발 물러섰고 호수나 예물을 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일단 그러한 상태로 합의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겸하여 오랜만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집을 둘러보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문득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를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가까이 된 작은 아파트가 마치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울컥했어요. 아버지께서 손수 도배해주신 벽지를 만지작거리면서 그 길로 근처 부동산을 들렀습니다. 요즘 시세도 확인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일도 처리했어요. 다음 달 셋째 주 주말에 이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손님 없이 나의 기도하는 날이자 예비 신랑이 쉬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구나 하며 한 달 정도 뒤라고 듣고 알았어요. 준비할게요. 남편은 신혼집을 혼자 나 예물을 제가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한 모양입니다. 저한테 갑자기 칭찬을 하셨어요. 저도 겉으로는 다 좋은 척 웃으며 받아들였죠. 신우와 이사 당일에 함께 들어갈 훈수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혹시 물건을 사면서 사람다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최신 제품을 구매할 때는 최상의 품질을 요구하더라고요. 언니, 진짜 이거랑 저거 다 사야 해요 하면서 말씀하면 금액이 빠져나가는 게 예상된다고 해요. 그래놓고 아가씨 한 분이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뭔가 제대로 할 줄 몰라서 걱정돼요. 오빠는 아가씨 결혼을 축하하고 싶다며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앞날이 쓸개 같은 오빠죠. 그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연니한테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세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돼서 너무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뿐인 동생의 첫 결혼인데 어떻게 그래요? 2번 할 것도 아닌데 그 첫 프론을 마련하는 것은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었고 화끈한 시어머니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본질을 실행했더니 시누이나 시어머니도 대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결혼한 후 이렇게 예쁜 대우를 처음 받았네요. 이사 전날 남편은 서울의 고가를 따라 가자고 했어요. 저는 가게 사정 때문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관리인에게 따로 말했더니 뭐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진작에 이렇게 했다면 엄마나 나나 신경 전달 걱정 없고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야, 아브르아, 내가 더 잘할게. 사랑의 생전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스킨해서 남편도 그날따라 어떻게 다정하게 구는지 알 거예요. 겉으로 세운 돈에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이사 당일 쉴 틈 없이 손님들을 받고 영업하고 정리를 한 뒤 휴대폰을 봤더니 신우 부인이 할 말 없이 부재중 통화와 문자를 50개 넘게 남겨두었다는 걸 확인해 봤어요. 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 안 돼, 난 나오지 않아. 너 무슨 짓이야 등 다양한 발단 단계별로 감정 상태를 알 수 있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확인을 하면서도 웃음만 나와서 무시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뭐가? 전화는 왜 안 받아? 하는데 지금 서울에서 동생이랑 매부 아파트 앞에서 터널로 들어가서 혼자 들어오는 차들도 다 와 있고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해결해 부순 것을 해결했지. 해결한 당신의 동생이 알아서 할 일이야. 뭐래? 그 말은 사실 집에 산다는 거였던 걸. 저번 주에 입주자들이 들어왔어. 아마. 너가 어떻게 입주자들을 받고 나의 동생을 묵으로 이사 보내는 거야?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사 일을 빨리 잡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미적도 들고 그냥 월세로 받았던 것뿐이야? 노사이고 해. 내 동생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그렇게 할 것이면 처음부터 지인을 이사시키지 말아야지. 하도 아파트 안에 살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나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야. 미적거리고 다그치고 노력해도 되지. 그 기회는 당신의 동생이니까.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죽일 듯이 노려보던 거네요. 알아서 처리하게 하겠어요. 오랜만에 장사를 빨리 끝낸다는 말에 낮잠이라도 자려고 했대요. 전화 통화 소리를 듣고 보니 홍수 차량을 다시 돌려보냈고 시를 떠나려는 예비 신랑과 함께 집에 보냈다고 했어요.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아니야. 날 이렇게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지 싶어. 나는 다른 것들에 대해 허위를 말하는 것 같은 여자와 함께 살 수 없어. 사기꾼이란 말을 듣고 나서 참 당황했어요. 누가 먼저 사기를 치러서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너와 어머니를 위해 남몰래 아파트를 구매하고 내 집을 내게 선물했다고. 그건 왜 사기야? 나랑 너희 가족이 계약을 맺었는데 놓놓고 왜 말이 없니? 어머니도 그러더라. 내가 돈 없으므로 결혼을 시킬 자리가 아니었다고. 너덧 어머니랑 똑같아. 치킨집을 말아. 응, 게리 능력이 부족해서 왜 내 탓을 해. 그래도 백반집 직원 한다고 했을 때 불쌍해서 돈을 주었더니 공동사장을 안 시켜줬다고. 너가 잘했어. 바로 사장이 뭐야? 회장도 시켜주겠었다. 바빠서 늦게 자고 일어나면서 활동을 한다. 너 같은 사람 둘 다 이루어주니? 말이 달라지고 노트에 난타를 때 그런 말을 하고 내 동생한테 이런 짓을 하고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니? 너 엄마는 여동생에게 용돈을 끝까지 주고 너는 내 돈이 더니 너의 돈을 더니까? 리던 돈이 뭔데? 결혼한 지 거의 2년이 되어 가도록 내가 한 푼이라도 생활비를 내준 적이 있니? 여태까지 내가 내 손으로 번 돈을 아내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 해서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 대신 돈을 버는 사람 한 명을 내게 건네려고 한 거나 다름없어. 돈 때문에 힘든 걸 알아보았고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게서 너희 가족에 대한 존중과 감사함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6가지로 추려 먹는 걸 계속해서는 할 수 없겠어? 네가 맞는 말이야. 우리는 그 다음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어. 인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지. 이런 행동은 할 수 없다고 말이야. 난 원래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 별표 다음은 수정된 버전입니다. 별표 그렇게 탐닉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희 능력에 맞게 돈을 벌어서 집을 사세요. 이런 개념 없는 여자 같으니까.
시집 와서 네가 일일이 보고가 있어? 모래졌다고 이런 짓을 벌이고 또 당당 앞에서 어떻게 우리 얼굴을 부르면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미국에서 신거를 먹고 사는 건 제가 다 해드린 거예요. 말 가리지 마세요. 그리고 말 잘 꺼냈어요. 아들이 저와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할 생각이에요. 우리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했었니? 어머니야, 당신은 쟤를 자식 며느리로 생각했나요? 항상 돈을 필요할 때만 연락하시고 그 외에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래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와 함께 유산을 탐내세요. 너는 가족끼리 그것도 못해주니 저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앞으로 신경 쓸 게 없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신혼수가 문제가 돼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 비싼 혼수들을 남편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이미 그 시점에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던 저는 그 가족들을 위해 한 푼도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동생의 결혼식인데 오빠의 카드로 혼수를 사는 거니까 그렇게 했어요. 제 돈인 줄 알고 돈을 물처럼 펑펑 쓰더니 돈 폭탄을 맞은 셈이죠. 자기 돈을 아까운 줄 알면 남의 돈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풀릴 수 없는 겁니다. 남편과는 이혼 조정에 들어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합과를 한 모양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경화, 내가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된 모양이야. 그래서요. 너가 옆에 했던 일들 다 용삭할 테니까 이번 생각 다시 해보는 건 어떠니? 솔직히 얼굴 볼 필요 없는 사이였지만 웃어주는 이유로 말이라도 들어볼까 했더니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더군요. 힘들어서 부탁하러 온 것 같은데 용서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없는가 싶었어요.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하고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연의 끈을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싶지 않지만 중간에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서 가끔 얘기를 듣게 돼요. 전 남편은 주식 투자에서 그나마 조금 있는 돈을 다 날리고 패인 듯다 하고 전시 어머니는 집에서 노는 아들 대신 식당 설거 잘 봐라 다니다 하더군요. 시누이는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시작하니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욕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돈을 함부로 탐하면 끝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소식을 들으면 세상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혼 후 후유증이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미련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왜 자진해서 호구 취급을 당해야 했는지 후회와 반성하는 마음인데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가게 체인점 사업까지 하게 돼요. 제가 현재는 더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사정이 어렵고 절박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면 감사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저처럼 너무 많은 희생을 가족 명목으로 요구하거나 무시당하는 상황을 피해주세요. 이런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서로를 위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